아내가 투자 실패로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솔직히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5천이 배운 값이라 하겠지만 우리에겐 평생 처음 모아본 작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잃었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정작 이 돈을 날린 장본인인 제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안 아깝냐고? 물론 아깝죠.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우리 부부는 둘 다 짠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무조건 버스, 지하철, 가끔 기분 낼 때만 택시, 고기 먹고 싶으면 삼겹살, 여행 가도 에어비앤비에서 자고, 호텔은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에서 처음 가봤습니다. 명품이요? 서로 생일 때조차도 안 사주고 말았죠.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일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내가 날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이 돌아오냐고. 소리 지르고 따지고 후회하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던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벌면 되지. 우리 아직 젊잖아. 울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내 속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쳤고 밥맛도 떨어졌고 일에 집중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사실 결혼 초만 해도 돈이란 주제를 서로 피했습니다. 각자의 통장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얼마를 어디에 쓸 건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거든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쩌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고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계약 관계의 한 단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돈 이야기를 하게 됐고 각자 얼마나 아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은근히 금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경제 기사를 챙겨봤고 카카오톡으로 ETF나 코인 이야기를 슬쩍 꺼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죠. 그거 진짜 괜찮을까? 요즘 다 코인, 주식하던데 너도 할래? 그때 아내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공부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아내는 처음으로 투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코인, 주식, ETF 뭐 이것저것 소액으로 천천히 들어가더니 어느 날은 저보다 먼저 증권사 앱을 켜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이 은근히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과 노력이 꼭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늘 그렇듯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한때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주식으로 차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웃으면서도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잘 풀리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결국은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을 물렸고 반도체 대장주라던 종목은 계속 하락했고 메타버스 테마주라던 것도 고점에서 물려버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라며 물타기를 했고 급기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마통 상환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이거 뭐야, 왜 80만 원이나 빠져나가? 아, 그게 나 조금만 빌렸어. 진짜 조금이야? 그 말이 떨어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은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뭔가 말하면 싸울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간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뭔가 금이 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내를 탓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몰랐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마음이 더 미안해졌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우리 둘 다 그렇게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다 망쳐서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모습. 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내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엔 남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고 대출 상환 스케줄도 빡빡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실을 마주보고 함께 가자고. 우리는 둘이니까요. 더 이상 돈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기로. 두 손 꼭 잡고 다시 시작하기로. 아내는 요즘 다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고 저는 월급 외에 작게라도 부업을 준비 중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이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아직도 속은 많이 상합니다. 가끔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울고 있을 때 저도 함께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쓰디쓴 경험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신뢰와 감정, 사랑과 동료애는 다시 얻기 힘듭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함께 어른이 되어갑니다. 울어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함께 손 놓지 말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희망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르니까요. 주식 실패 후 비트코인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 저가매수 결심. 고통의 시작, 주식의 늪.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휘청이던 그해, 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 모두가 이제는 동학개미의 시대라고 떠들어댔고 뉴스에선 연일 증시 상승과 외국인 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다. 그땐 몰랐다.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처음엔 운이 좋았다. 잘 모르는 종목에 그냥 올라타도 수익이 났고 어쩌다 본 리딩방 유튜버 말 따라 매수했는데도 오르더라. 계좌는 초록으로 물들었고 어느새 나도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했다. 하지만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더 사면 평균단가 낮아지니까 괜찮겠지? 하며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계좌는 점점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이너스 100만원, 그 다음은 300만원, 그리고 어느새 마이너스 7천만원. 내버리지? 그땐 그게 당연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수익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는 말에 혹했었다.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다. 결국 신용 한도까지 끌어다 주식에 쏟아부었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미 시장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는 걸. 무너진 계좌, 흔들리는 멘탈. 2023년 여름, 뜨겁던 날씨처럼 내 계좌도 타올랐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국민주에 몰빵했다. 이건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시장은 내 생각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와 글로벌 금리 인상, 반도체 불황 뉴스가 겹치며 주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그즈음 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오늘도 계좌 확인. 마이너스 200만원 추가. 뉴스 검색. 괜찮을 거야, 참자. 침대에 누워도 잠 안 옴. 다음날도 출근. 출근하면서도 차 안에서 HTS 확인. 주식은 단지 재테크가 아니라 일상이었고 삶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지인들과의 연락은 끊겼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아내와는 말없이 얼굴만 마주치는 날이 많아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실패했다는 걸 매일매일 상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비트코인으로의 반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계속 버틸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상은 아니었다. 뉴스는 안 보게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전부 폭락 이유나 희망 고문 리딩방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 한 통이 인생을 바꿨다. 요즘 코인 다시 살아났어. 비트이더 반등 제대로야. 너처럼 장기 박살난 사람들 많이 옮기더라.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 내가 코인까지 건드리면 정말 끝이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주식이 이미 끝을 보여줬다. 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에 발을 담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몰빵하지 않았다. 레버리지도 쓰지 않았다. 상승과 하락 모두의 논리를 공부했다. 공포에 사지 않고 탐욕에 팔지 않으려 애썼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에서 약 30%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물론 수익금 자체가 이전 손실을 메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중요했다. 다시 현실로 삼성전자 저가매수 결심.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지금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이 수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피터 드러커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 나는 또 다른 바구니를 찾아야 했다. 지금처럼 코인에만 기대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건 다시 주식이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했던 주식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단순히 상승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종목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왔다. 다들 말린다. 지금 국장은 답 없다. 삼전은 10년 전 가격도 돌파 못했어. 성장성 끝났어.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말들이 들릴수록 확신이 들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도 몰라.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업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반도체의 상징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종목이다. 모두가 비관할 때 나는 시장과 반대로 간다는 마음으로 한 주씩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는 더는 단기 수익에 목숨 걸지 않는다. 코인으로 재미 봤다고 다시 레버리지에 눈 돌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수익률 인증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돌아서서 도망쳤던 그 길이지만 다시 꿋꿋이 걷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내 계획은 단순하다. 삼성전자, ETF 등 장기적으로 실체가 있는 자산의 적립식으로 투자. 여유 자산을 제외한 생활비 엄격히 관리. 더 중요한 것, 돈이 아닌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할 것.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 회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한마디.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끝나는 게 아니다. 망하고도 다시 시작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인생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주식 실패 후 비트코인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 저가매수 결심은 내 투자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제부터는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 천천히 꾸준히 뚜벅뚜벅 걷겠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